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가동을 2년째 반대해온 혁신도시 주민들이 환경성 조사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광주 남구가 청사 개발 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하고 1년 동안 광주시는 밀린 숙제를 해결하는 데 성과를 거뒀지만 일부 현안에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간단한 조사만 받고 풀려나 경찰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RF 열병합 발전소 가동을 반대해온 나주 혁신도시의 주민들이 환경성 조사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유해성 여부를 놓고 2년을 끌어온 갈등과 불신이 이번에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혁신도시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인 보고의 자리. 9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2시간이 넘는 경론 끝에 주민들은 대책위원회의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거버넌스를 깬다면은 무조건 본가동을 한다는데 저희는 합의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범대입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죠, 지금. 권한을 위임받은 주민대책위원회는 10차 민관 거버넌스위원회에서 합의안을 최종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난방공사 역시 SRF를 원료로 2개월 동안 시험 가동한 뒤 1개월 동안 본 가동을 하는 것으로 입장을 최종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본 가동 기간 동안 SRF의 유해성 여부가 포함된 환경 영향성 평가를 실시하고 수용성 조사를 통해 열병합 발전소의 가동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많이 양보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환경영향 조사를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남아있는 강한 불신을 어떻게 풀어낼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SRF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환경 영향성 평가는 시민 참여형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가 포함된 수용성 조사는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에 법정 리와 동주민만을 대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2개월 동안의 시험 가동 뒤에 실시되는 환경 영향성 평가와 수용성 조사가 열병합 발전소 가동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안을 논의할 관계기관 회의가 연기됐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늘로 예정됐던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를 사정상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이 용역을 통해 마련한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안 공개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광주 남구가 청사개발 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남구는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이 전적으로 남구에 있다는 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임대 활성화 등 수탁기관으로서 노력해야 할 캠코의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심의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남구는 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장맛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장마 전선이 동쪽 지역으로 거의 빠져나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 지역도 전남 동부 지역에서만 오전 9시까지 10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이후로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늘 비는 모두 그치겠지만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하늘에는 구름 가득 끼어있는 가운데 대체로 흐린 날이 이어지겠고 특히 해안 지역에서는 오전 중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한편 장맛비가 지나면서 현재 습도가 매우 높은 상태인데요. 오늘은 기온도 높게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21도로 시작했고 특히 한낮 기온은 2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 6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하고 1년 동안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등 밀린 숙제를 푸는 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인사혁신과 관광 인프라 확충 등은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민선 7기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광주형 일자리가 드디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자동차와 투자 협약을 이끌어냈고 다음 달 자동차 공장 법인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도시철도 2호선 논란을 16년 만에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생활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인공지능 직접단지 조성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게 되면서 4차 산업혁명의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광주가 4차 산업혁명의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미래 혁신 성장 3대 전략 투자 분야인 인공지능, 수소경제, 빅데이터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성이나 도덕적 흠결이 큰 후보를 광주시 산하기관장으로 임명하는 등 인사난맥상은 오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1년 뒤 일몰제를 앞둔 도시공원을 민간 특례 사업으로 조성하는 일에 검찰 수사와 주민의 반발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광주시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또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시민들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을 다 함께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일의 경중. 이제 민선 7기 2년째를 열어가는 광주시는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수영대회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광주의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궤도에 오른 광주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노사가 상생하는 도시, 4차 산업혁명 중심 도시를 만드는 데 남은 민선 7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편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이용석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상생과 협력을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이 함께 풀어야 할 현안들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이기상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와 전남 한평군이 경계를 이루는 지역에 빅그린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총 면적 400만 제곱미터 규모로 행정구역상 절반은 광주, 나머지는 전남입니다. 광주 쪽은 완성차 공장 유치 등을 통해서 잔여 부지가 부족할 정도지만 전남 쪽은 기업 유치 계획조차 세우지 못했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 국가산단을 조성한 당초 취지와 달리 광주와 전남의 협업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녹구를 했는데 광주시에서는 완전 부정적이고 강상구에서 엄청나게 반대하고 광주시에 반대하니까 말도 못 거짓말하게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공공기관 이전 작업도 모두 마무리됐지만 공동발전기금 조성 문제를 놓고 광주시와 나주시의 갈등이 골이 깊어졌습니다. 관련 협약의 한 축인 전라남도가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차 공공기관 이전,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는 광주와 전남이 제각각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상생해야 할 협력기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와 전라남도의 협력기금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력기금 조성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이후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딱 한 차례 상생발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댔지만 관련 시군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 문제는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다시 만나기 힘든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문화도시 광주 제대로 가고 있나를 주제로 광주 지역 문화단체들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광주전남연구원의 김기곤 책임연구원은 문화전당의 운영 방식 결정에 지역의 의견을 결집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내년 4월이면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조직 일원화 문제와 운영 주체 등이 결정될 것이라며 국가기관과 법인화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외에 제3의 방식까지 포함해서 지역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해 광주시가 조선시대 누각인 희경루를 광주공원에 준건하기로 했습니다. 희경루는 조선 세종 때 무진군으로 강등됐던 광주가 광주목으로 복권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명명됐고 1866년 이후 소실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주시는 60억 원을 들여 오는 2022년까지 희경루를 준건한 뒤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7월부터 토지 매입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여름 휴가 계획하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광주에서는 좋은 여행이 되길 바란다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봉부하야주의를 주제로 하는 개인전 2개가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정책연구교류팀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행에 대한 전시가 될 것 같네요. 어떤 전시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박세희 작가의 전시입니다. 광주 신세계 갤러리에서 열리는데요. 네. 다음 달 2일까지 열리고요. 그리고 최순임 작가의 전시 호랑가시나무 아트 폴리곤에서 열리는데요. 네. 다음 달 7월 7일까지 열립니다. 근데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보는 대상이 아니라 행위라는 말이 있어요. 네. 네, 예술가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은 모든 어떤 똑같은 대상이라도 새롭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박세희 작가의 전시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박세희 작가는 2016년도에 광주 신세계 미술제에서 신진 작가상을 수상을 했어요. 네. 네, 작가는 전시장을 마치 공항 대합실처럼 꾸며 놓았습니다. 네, 전시 주제가 비장소 그리고 중간지대입니다. 네. 네, 사진, 영상, 설치 작품 등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네, 비장소라는 말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장소는 네.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머물면서 어떤 그 형성되는 관계성이라든가 네. 역사성이 깃들어 있는 곳을 말하기도 하죠. 네. 네, 그런데 비장소라고 하는 거는 프랑스 인류학자예요. 마르크 오제가 제안한 개념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공항이나 기차역 같은 거는 이렇게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네네. 네, 그거를 비장소라고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단정적으로 말하자면은 장소라고 하는 거는 이게 관계성, 역사성이 깃들어 있는 거고 네. 비장소라고 하는 거는 익명성이 지배적인 곳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이동이 많아지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기차역이나 뭐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네. 예, 그것이 비장소일까요? 장소일 수 있겠잖아요. 장소일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네. 작품 속에 이제 말레이시아 집이 있어요. 네. 굉장히 화려한 집인데 빈 집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장소일까요? 비장소일까요? 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장소성일 것 같고요. 근데 빈 집이기 때문에 네, 빈집이기 이기 때문에 비장소일 수 될것 있고,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것처럼 이렇게 장소와 비장소의 어떤 중간지대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어떤 현실들을 네. 작가가 작품 속에 은유적으로 담아냈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순임 작가의 전시에는 머무는 여행, 요양객이라는 부제가 있더라고요. 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최순임 작가는 2012년도부터 여행이라는 것을 화두로 작품을 매년 선보였는데요. 특히 말씀하신 머무는 여행, 요양객이라고 하는 거는 네. 작가가 건강 때문에 요양 생활을 한 15여 개월 정도 했어요. 이제 거기에서 작품이 비롯되었는데요. 병원도 마음에 따라서는 여행자의 시선으로 보면 익숙한 곳이 아니고 낯선 곳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힘겹지만 자신을 이렇게 세우는 이런 병원 생활 하루하루가 일기처럼 여행자의 시선처럼 이렇게 새롭게 작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양하는 기간을 여행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여행에 대한 색다른 시각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일상적으로 익숙한 어떤 그런 일상이지만 네. 약간 뭐 다른 거 없을까라고 하지만 여행자의 시선으로 보면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작품이 전시장 내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부에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산책하듯이 작품을 둘러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은 여행이 되길 바란다. 네. 봉부하야주의를 네. 주제로 하는 개인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의 이유진 정책연구교류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남성을 풀어줬습니다. 함께 출동한 보호관찰소 직원들도 이 경찰의 대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5일 새벽 1시쯤 여수시 선원동의 한 모텔에서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41살 김모 씨. 김 씨는 지난 2012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살다 출소해 지난해부터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습니다. 밤 11시부터는 외출을 할 수 없는 야간 외출 금지 대상자였던 김 씨가 새벽에 출입금지 지역인 모텔로 들어가자 경찰과 보호관찰소 대응팀이 출동해 김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어떻게 좀 실갱이가 좀 있고
신체 접촉이 좀 있으려는 하는 찰나에 우리가 갔기 때문에 피해 여성은 저희한테 와서 약간 폭행을 당했다, 좀 보호해 달라. 그래서 바로 이게 그 대상자하고 분리 조치를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몸싸움의 흔적인 다량의 혈흔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다음 날 아침 외출 금지와 출입 금지 명령 위반에 대한 간단한 조사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하자 김 씨에게 폭행과 강간 미수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지난 2013년부터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 여성의 말만 듣고 김 씨에게 성폭력 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김 씨가 출소 이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 이번이 4번째. 김 씨를 관리하고 있는 보호관찰소는 성범죄 전과 5회를 비롯해 모두 18회의 전과가 있는 김 씨를 긴급 체포했어야 하는데 훈방 후 귀가 조치시킨 경찰의 대처는 문제가 있다며 보강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간 적용이 안 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요구를 했죠. 이거 전자발찌 대상자이고 이렇게 위험하고 이미 3번째 수사를 했는데 비난은 또 우리가 저번에 다 받았잖아요. 경찰은 하루가 지난 어제서야 뒤늦게 김 씨의 폭행과 강간 미수 혐의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대처를 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예술중고등학교의 설계 공모에서 길종합건축사무소 ENG의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당선작은 전국 영역별로 독립적인 공간을 배치해서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중고등학교의 통합 운영과 주민과의 소통 기능을 강조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설계안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해서 오는 2021년에는 옛 도교육청 자리에 예술중을 신설하고 예술고는 우남동에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급식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작업 표준서를 만들어 일선 급식실에 보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업 표준서는 작업 과정별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위험 요소들과 예방 수칙 등을 담고 있고 시교육청은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매뉴얼들을 바탕으로 10분씩 안전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환경에 파수꾼 역할을 해온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어제 저녁 지역 인사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환경연구와 보존 활동의 중심이 될 환경센터 건립을 위한 후원 행사를 가졌습니다. 또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무등산 난개발 계획 철회와 물관리 일원화 정책 제안 등 30년 동안 활동 내용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스트라이크 2구입니다. 2구 오른쪽으로 잘 맞은 타입니다. 우익수 키를 넘겼습니다. 원바운드로 펜스를 때렸고 2루자를 10개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선취점. 2구 높은 볼 내찹니다. 멀리 갑니다. 간다. 간다. 홈런. 이창진 드리는. 이창진 올 시즌 3호 홈런 확실하게 도망갑니다. 이번에 타줍니다. 간다! 간다! 홈런! 김선진! 오스닌 2호 초구입니다. 좌측 멀리 가는 타구입니다. 이번에도 멀리 가는 타구는 당장 밖으로 넘어갑니다. 김두찬 드런 8점입니다. 김두찬의 올 시즌 첫 홈런이에요. 네. 4구 낮은 공이죠. 1루수 잡았고 타자 전체 리그사의 3점 허민 한 점 못합니다. 9대0 타점에 더커 3루간 빠집니다. 3점 허민 2루자 3루 돌아와서 홈으로 오고 타자전은 2루까지 1루자는 3루까지 2루 세이프 2점 못합니다. 11대0
자, 지금 나오자마자 최영호 선수의 안타로 한 점을 더 보탭니다. 3루간 빠진 안타, 3루자 허민 10석점째 13대0. 높게 뜬 공 마지막 아웃카운트. 김선빈이 처리 경기 종료. 13대6으로 결국 오늘 경기 기아가 승리를 거둡니다. 광주시가 민간주택 건설 사업 현장에 지역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600세대 이상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할 때 지역업체가 70% 이상 하도급에 참여하도록 권장하던 것을 확대해서 600세대 미만이더라도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를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 착공 전 지역업체들의 참여 실적을 확인하고 권장 하도급률 70%를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 심의 규정을 완화해 줄 계획입니다. 수출 경험이 있는 광주 전남 지역의 중소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지방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역 중소기업 24만여 개 가운데 수출 경험이 있는 기업은 1,700여 개로 0.7%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2.5%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강원, 제주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 전남 중소기업청은 지역 중소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코트라와 공동으로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중소기업들의 체감 경기 전망 지수가 전달보다 하락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광주 전남 지역본부가 지역 중소기업 2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경기 전망 조사에서 업황 전망 건강도 지수가 전달보다 8.5포인트 하락한 83.6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하락했지만 고용 수준 전망은 소폭 상승해 기업의 일손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에서 1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하는 2019 광주 해외 인턴 파견 프로그램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독일, 영국 등에 있는 해외 기관에서 사회복지, 문화, 인권 등의 주제로 근무하는 프로그램인데요. 7월 1일까지 서류 접수가 마감되고 자세한 내용은 광주국제교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FC가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경기장에서 겨울 양복만 입는 박진석 감독의 징크스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 감독이 지난 3월 겨울 양복을 입고 치른 개막전 이후 팀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건데요. 우연의 일치지만 K리그 1부 승격을 위해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어서 무시할 수 없는 징크스가 됐다고 합니다. 박 감독은 탄탄한 조직력이 광주FC의 장점이라며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지만 팀이 이길 수 있다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정신장애인 작가들의 열정과 창의성을 엿볼 수 있는 제2회 틈새 미술전이 광주광역시청 시민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울감, 공황장애 등 자신이 직접 겪은 어려움을 표현하거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원 등이 담겼는데요. 오는 28일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일상 이야기 할머니의 내일 전시가 7월 2일부터 15일까지 무등 현대미술관에서 열립니다. 할머니들의 그림과 노래, 일상 사진들을 통해 독립된 인간으로 조명하는데요. 이번 전시는 광주에서 처음 시작해 전국을 순회한 후 오는 9월 독일 베를린에서도 열릴 예정입니다.